정말 내년에는 정말 뭔가 경기가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경제 위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적 판단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말이죠. 네 가지의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022년도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죠. 올해 여러분들 뭐 정말 비자발적으로 경제 공부 많이 하셨는데 내년도에는 어떤 것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되는지, 지금 세계 경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정말 풍전등화, 정말 큰 경기 침체와 위기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에는 어떤 경제 지표를 좀 주로 봐야 하는지,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매일 확인해야 되는 8가지가 있죠. 바로 여러분들에게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금리, 환율, 주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리, 환율, 주가를 보는 시대는 이제 지났다. 이거는 그냥 기본입니다. 이거는 뭐 대한민국을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요즘 시장금리, 그리고 원달러 환율, 그리고 코스피 지수 정도는 다 외우고 다니죠. 자, 우리는 한 발 더 나아가서 뭘 하라고 했냐면 적어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매일같이 적게 되면 나도 모르게 이 추세를 외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숫자를 보지 말고 다이어리에다 적어라 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이제 이거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말씀드렸던 게 이제 국고채 3년물 금리나 원달러 환율, 그리고 코스피 지수는 기본이고, 우리 여러분들 퇴근하시기 전에 항상 봐야 되는 게 있죠. 바로 뭐냐면 미국 국채 금리 2년짜리입니다. 자, 2년짜리 미국 국채 금리가 왜 중요하냐? 자, 이거는 말이죠. 지금 뭐 우리나라의 주식 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모두 다 이 통화 정책에 의해서 좌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의 기준 금리의 방향을 먼저 선행하는 것이 바로 이 미국 국채 2년 금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매일같이 변하는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한번 말씀드렸죠.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자, 이거는 시장의 지금 앞으로의 인플레이션 전망을 보여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봐야 된다. 처음에는 좀 잘 이해가 안 간다 하더라도 일단 적으세요. 매일 적으면서 그러면 뉴스가 들릴 겁니다. 뉴스에서 미국 국채 금리 얘기할 때, 나 요즘 그거 적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씩 떨어지던데? 그 추세와 그 뉴스가 같이 맞물려서 들리기 시작을 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제일 중요하긴 하지만 주요국 환율, 뭐 달러 인덱스 이런 것도 좀 같이 봐야 되고, 당연히 미국 주식을 하실 테니까 다우존스나 나스닥 지수도 매일 확인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총 8가지인데 이 8가지는 여러분 매일 변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마치 파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굉장히 올라갔다 부서졌다 올라갔다 부서졌다 막 그러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런 파도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파도를 만드는 원인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과거 영상에서는 많이 얘기했던 건데 최근에는 이 얘기를 잘 안 했었는데 돈줄남에서는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요. 제가 영화 관상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죠. 이 영화에 그 수양대군과 단종이 나오는데 이 영화의 그 뭐 실존 인물은 아니지만 관상쟁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관상쟁이가 마지막 한 명의 한테 했던 대사가 있어요. 이 대사가 바로 굉장히 유명한 대사입니다. 이게 뭐냐면 나는 사람의 얼굴을 봤을 뿐 시대의 모습을 보지는 못했소.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본 격이지 하면서 자기의 잘못을 자책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파도만 보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결국 뭐냐? 이 관상쟁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바람을 보아야 하는데 파도를 만드는 건 바람인데 말이오 라는 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가 이제 현대사회를 사는 대한민국의 적어도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제가 말씀드렸던 이 8가지 파도가 매일 부서지고 변하는 것을 봐야 되겠지만 이것의 진짜 원인을 알아야 된다. 바람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이 바람이 여러분 어디서 오는 겁니까? 맞습니다. 바로 미국에서 오는 거죠. 미국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교역량으로 보면, 비중으로 보면 중국이 조금 더 높긴 한데 여러 가지 파급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의 영향, 글로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걸 본다면 당연히 미국이고요. 특히 지금과 같이 자산 가격이 이렇게 폭락하는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이분,
이 파월 의장의 입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한국은행 총재인 이창용 총재 이름은 몰라도 제롬 파월 이름을 모르는 분은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내년도를 대비해서 여러분 내년 자 이제 8가지만 가지고 매일 우리가 체크업을 하면서 경제가 어떻게 바뀌는가 보는 것도 좋지만 기본적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곳 어디다? 미국입니다. 미국의 경제 지표를 매일은 아니지만 월간 단위로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말이죠. 4가지의 경제 지표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8가지를 적고 보는 것도 힘든데 미국 경제 지표까지 봐야 되냐? 봐야 합니다. 자, 내년에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너무너무 무서운 경제 위기와 침체가 펼쳐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런 지표를 좀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는 말이죠.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겁니다. 자, 이거는 말이죠. 매월 1일에서 3일, 그러니까 뭐 특별히 공휴일이 껴있지 않다 그러면 매달 1일 날 발표가 됩니다. 매달 1일. 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뉴스를 통해서 ISM 제조업 지수. 자, 사이트는 이 사이트에서 나옵니다. 자, 그런데 미국 기업들의 생산과 그 경기에 대해 생산 경기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인데 미국의 민간 단체인 공급관리자협회에서 매월 1일 날 발표합니다. 휴일이 껴있으면 뭐 3일, 4일 발표하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은 말이죠. GDP, 그러니까 국가 전체 소득이죠. 이 GDP에서 70%가 소비입니다. 소비. 예, 그러니까 소비가 70%를 차지해요. 사실은 제조업은요, 미국에서 차지하는 GDP의 비중이 한 10%도 안 됩니다. 10%밖에 안 돼. 그런데 왜 이게 이렇게 중요하냐? 미국의 전체 GDP는요, 70%가 소비고 나머지 20%가 수출 내지는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투자라든지 수출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 이 10%가 제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제조업 기반의 나라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왜 ISM 제조업 지수가 이렇게 중요하냐면 말이죠. 보통 이 ISM 제조업 지수라는 게 여기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20여 개 업종의 300여 개 기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해서 지난달에 비해서 이번 달의 생산 경기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설문조사예요. 보통은 설문조사 같은 거 잘 안 믿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설문조사 대충 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설문이 잘 정확하지가 않은데 유독 이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정교한 설문지를 만드는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제조업 지수가 굉장히 중요하고 가장 또 우리가 이 제조업 지수를 보는 이유가 GDP의 10%밖에 차지를 안 하지만 나머지는 사실은 그렇게 플럭추에이션이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비중은 10%밖에 안 되지만 제조업이 미국이 나머지는 그렇게 플럭추에이션이 크지 않다. 변동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ISM 제조업 지수는 굉장히 사실은 경기를 잘 반영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이 ISM 제조업 지수가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국의 수출 증가율하고 동행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ISM 제조업 지수가 좋아진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 다음 달에 우리나라의 수출량이 늘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내년도에 우리 경기를 가늠할 때 이 ISM 제조업 지수를 꼭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이거는 말이죠. 보통 50을 평균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이 50이다 그러면 전월과 경기가 거의 똑같다라는 얘기고 55나 60이면은 전월보다 굉장히 좋다 이런 이야기인데 보통 연준도 60 이상일 경우에 금리를 인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경기를 나타내는 지표다. 어디서 보느냐 알려드릴게요. 좀 전에 보여드렸던 이 사이트 여기 그냥 치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영어가 나오죠. 뭐 영어 다들 잘 하시지만 뭐 영어가 조금 내가 익숙치 않다 그러면 번역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그냥 자동으로 한글로 번역이 되니까요. 여기서 보셔도 되고요. 근데 뭐 굳이 이거를 막 사이트 들어가서 보셔라라는 게 아니라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뭐냐? 경제 뉴스, 뭐 한국경제, 뭐 SBS 비즈, 그다음에 또 뭡니까? 뭐 KBS 머니올라 뭐 이런 거 하나씩 다 보시잖아요. 뭐 증권, 경제 이런 뉴스를 보면 매달 초에 나오는 게 뭐예요? 2, 3일 날. 자, 어제 ISM 제조업 지수가 발표돼서 맨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ISM 제조업 지수를 그동안에는 뭐 얘기를 그냥 숫자로 들으면 저게 무슨 뜻이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보시면 굉장히 좋다. 뭐다?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과 동행하는 성격이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미국 경제 지표를 보는 부분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이 좀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트 하나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자, 구글에다가 이렇게 치시면 돼요. FRED라고 치면 되죠. FRED라고 치시면요. 이렇게 밑에 Federal Reserve Economic Data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연준에서 경제 지표를 발표하는 사이트입니다. 요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거든요. 이런 화면. 많이 보셨죠? 예, 요 화면. 자, 이 화면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글로 자동 번역 기능이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게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GDP, CPI, M2는 통화량이죠. 인플레이션, 실업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두 번째 지표는 바로 실업률입니다. 여러분 경제 뉴스를 보다 보면 미국 그 경제 지표 보다 보면 실업률 얘기를 되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고용 지표가 어떻다, 실업률이 어떻다. 자, 바로 두 번째는 고용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고용 지표가 뭐냐? 이건 언제 발표하냐면 매달 5일에서 8일 초순에 발표를 하는데요. 자, 이거는 어디서 보냐? 이 프레드라고 하는 데서 이 실업을 클릭을 하시면 나오는데 연준의 통화 정책의 주요한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걸 꼭 보셔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미국이 월간 단위로 발표하는 이 고용 지표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실업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업수당 신규 청구 건수, 뭐 이 두 가지가 있어요. 많이 들어보셨죠? 첫 번째는 실업률.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 중에서 몇 퍼센트가 지금 실직 상태냐라는 걸 나타내는 게 실업률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뭐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실업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하잖아요. 그 청구 건수가 어떠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이게 보시면 이걸 클릭하고 들어가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거 지금 여기는 화면이 영어인데 뭐 한글로도 보여지니까 자, 이렇게 보면 여기에 나와 있죠. 2022년도 옥토버는 3.7이라고 나와 있죠. 제가 여기 클릭을 한 순간을 이제 캡처를 한 건데 그러면 3.7%가 실업률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전체 경제 활동을 하는 인구 중에 실업률이 3.7%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와, 이게 진짜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실업률이 3%라는 거는 완전 고용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실업률이 굉장히 그러니까 고용이 되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것 때문에 아마 통화 정책이 조금 더 긴축으로 강하게 갈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여기 보이시죠? 자,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래프가 막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오르락 내리락 하죠. 이게 좀 너무 데이터가 좀 길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여기 1948년 1월 1일부터 지금 2022년 10월까지 지금 선택을 해놨는데 요거 숫자로 조정을 하시면 돼요. 여기다 이렇게 숫자로 조정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날짜 2022년도부터 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10달치만 나오겠죠. 그죠? 여러분들 굉장히 보기 편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프레드라고 하는 화면을 잘 이용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실업급여 청구 건수는 어디서 보냐면 그 화면 안으로 들어가시면은 여기 나옵니다. Insured Unemployment라고 돼 있죠. 요거 클릭하시면은 나와요. 숫자가. 요거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번 달에 신규 건수 뭐 숫자 나오죠. 근데 여기 그래프 보시면 2020년에 와, 이 갑자기 숫자가 뭐 엄청나죠. 왜 이렇게 올라갔느냐? 이 코로나 때 올라간 거예요. 코로나 때 올라가고 지금 쭉 떨어졌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미국의 고용지표인 실업률과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우리한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미국의 경기가 우리나라의 수출 경기와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조업보다는 소비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소비가 GDP의 70%니까. 그럼 소비라는 거는 얼마나 고용이 잘 되고 그 사람들이 소득을 올림에 따라서 얼마나 소비가 잘 될 것이냐가 좌우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이 고용지표가 미국 경기지표 중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연준도 이거 보고 금리 올릴 건지 안 올릴 건지를 판단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뉴스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고용지표는 한번 이 프레드에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소매 판매 지표입니다. 다 비슷한 내용인 것 같지만 자, 세 번째는 소매 판매 지표. 자, 소매 판매 지표가 뭐냐? 얼마나 구체적으로 어떤 품목들이 얼마나 팔리고 있느냐를 나타내는 건데 전반적으로 소비가 어떠냐를 보여주고 있는 지표인데 이거는
매달 중순에 나옵니다. 자, 13일에서 15일 사이에 보통 나와요. 자, 근데 이거는 프레드에서 보기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이트를 하나 알려드릴 건데 investing.com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많이 사용하시죠? 이거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 근데 사실은 이거는 미국 상무부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건데 그 사이트가 조금 보기가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investing.com이라는 거 여러분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쓰시면 좋은데 조금 짜증나는 게 광고가 좀 많아요. 네, 뭐 광고를 조금 참고 보시면은 나름대로 보기는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을 볼 수가 있고 그래프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고용과 소비는 왜 중요하다? 미국의 경기의 현재 상황을 보여준다 이거죠. 현재 상황을 보여준다. 자, 현재 상황을 보여준다. 자, 첫 번째는 뭐였냐면 제조업 ISM 제조업 지수죠. ISM 제조업 지수는 사실은 현재 상황보다는 약간은 미래를 보여주는 거예요. 약간은. 근데 고용 지표나 소매 판매 지표는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거죠. 현재 상태를.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연준의 통화 정책의 데이터가 되기도 하니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뭐냐면 CPI가 되겠습니다. 올해 정말 이 뉴스 엄청 들었지 않습니까? CPI 진짜 막 귀에 못이 박히도록 아마 내년에도 꾸준히 봐야 되는 자료일 텐데 이게 바로 소비자 물가입니다. 소비자 물가. 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데이터들이 대부분의 MOM, 그러니까 전월 기준 얼마다, 전월 기준 얼마다라는 거에 비해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YOY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년 대비해서 어떻다. 이걸 주로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것도 중순인 10일에서 14일 정도 발표를 하고요. 이 물가 지표는 여기 프레드에 들어가셔서 보시면 되는데 현재 자산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이 CPI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뉴스를 듣다 보면 이 소비자 물가 지수도 두 가지가 있어요. 근원 물가 지수라는 게 있고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있죠. 근원 물가 지수라는 거는 에너지나 식량 가격을 뺀 나머지의 가격만을 이야기하는 거고 그냥 소비자 물가 지수다 그러면 뭐 다 집어넣고 하는 건데 뭐 어찌 됐건 이 소비자 물가 지수라는 것이 미국의 연준의 통화 정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들어가 보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보는 게 많습니다. 종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짜를 선택을 하시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우리가 보는 것처럼 미국이 9.1에서 8.5로 내려왔다, 8.3 갔다, 뭐 8.1 갔다, 요번에 7.7 갔다 이렇게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전월 대비 몇 퍼센트 얼마나 증가했느냐를 이 총량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보는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내년도는 바로 2023년이죠. 검은 토끼 해라고 합니다. 자, 검은 토끼 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거죠. 검은 토끼니까 말 그대로 그냥 검은색의 토끼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 같으면 그렇구나. 블랙 앤 화이트가 가장 세련된 색이라고 하는데 블랙 너무 예쁘다. 이랬을 텐데. 그죠? 경기 침체를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금리를 항상 세게 올리고 난 다음에는 경기 침체가 왔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마치 검은 토끼라는 게 정말 내년에는 정말 뭔가 경기가 너무 어두운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내년도는 분명히 고통의 터널이 시작될 거는 분명해요.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지금의 고통 지금의 어려움 아직 시작도 안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약간 거기에 이제 의견을 좀 보태자면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든요. 자, 이런 경제 위기에 여러분들이 어떤 경제적 판단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제 올해는 8가지 경제 지표를 매일 메모장에 다이어리에 적으시는 것은 기본으로 하시고 매월 한 달 한 번 정도 초순부터 중순까지 나오는 뭐였죠? 자, 첫 번째 ISM 미국 제조업 지수, 그 다음에 미국의 고용 지표, 그 다음에 소매 판매 지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가 지수까지 여러분들이 종합적으로 한번 확인하면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 파도를 만드는 바람이 어디서 어떻게 불어오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는 한 해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2020년까지 여러분들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통화량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번에 통화량의 어떻게 보면 감소, 그리고 또 내년도에 펼쳐질 이 경제 위기 가운데 우리가 시장을 정말 똑바로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다면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부자가 될 기회가 언제인지를 포착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에서 오늘 이 미국의 경제 지표가 왜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올 한 해가 이제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서 4달, 그러니까 다 새로운 해인 검은 토끼 해에는 말은 검은 토끼 해지만 여러분들 앞날만큼은 환한 일이 많이 생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준비를 해 나가시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